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만난 남편과 불같은 사랑을 했고 남편의 끊임없는 고해에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건 반대라고 하시며 최소한 2, 3년은 있다가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일주일을 넘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고 저 역시도 당시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바보천치였던지라 남편과 함께 애원을 했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저희 둘 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씩 함께 이루면서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왜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었던지 당장이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편의 정성과 노력에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31였는데 딱히 이루어 놓은 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랬기에 저희의 시작은 단촐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시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제법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에 도와주신 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말로는 늘 미안하다, 도와줄 형편이 못 돼서 당신들도 안타깝다, 뭐 이런 말들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죠. 나름 돈도 모이고 남편 역시 저한테 잘하는 편이어서 신혼생활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적당히 간섭하시고 또 적당히 편하게 해주셨고요. 아이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생겼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서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일한 성쌍둥이 두 딸을 낳고 2, 3년은 진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었네요. 그러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제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적어도 우리 앞으로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는 걱정 말이죠. 흔히 말하는 학세권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복직을 하고 싶다 말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고 집을 산다는 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벌어서 보태야 1년이라도 일찍 이사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때마침 그 즈음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따로 일을 하시지도 않아요. 물론 하루 종일 두 딸을 봐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부터 제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종일반에 아이들을 맡기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애들 외할머니가 계신데 그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두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맞벌이를 하고 싶은데 오후 4시부터 6시 정도까지만 애들을 봐주실 수 있냐고요. 물론 공짜로 봐달라고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이들 먹을 저녁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 차려만 주시면 되는 거고 아이들 봐주시는 비용은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 작정이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한 번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듣고 저도 더 이상 부탁할 수가 없더군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님의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어머님 말씀의 요지는 이제 당신께서도 자식 다 키워놓고 당신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얼마 전 막내딸까지 결혼시켜 놓으니 이제야 친구들고 만나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으시다면서 다시 또 황혼육아를 하며 집에 매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들 건사하느라 자기 인생 없이 살아오셨는데 지금부터라도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괜한 부탁을 했다는 생각에 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대로 감사한 건 애들이 아프거나 급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종인반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직업은 웹디자이너예요. 그래도 나름 기술직이라 일자리를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월급보다는 근무 시간이 짧은 곳으로 정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간만에 일을 하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좋았지만 그보다 내 가정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보람이 훨씬 더 컸었죠. 물론 아침 일찍 애들 등원시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면 벌써 잘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주다 제가 먼저 잠들기가 일쑤였죠. 말 그대로 저만을 위해서 쓸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말 근무와 출장을 마다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는 남편이 그때는 듬직하기만 했네요. 실제로 주말 근무가 없는 날이면 집에서 하루 종일 피곤해하길래 제 나름대로 배려한답시고 편의를 많이 봐줬네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재취업한 지 1년이 지났고 저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통장으로 넣어버렸어요. 당연히 제가 버는 돈 역시 100% 저축을 했고요. 그렇게 돈이 은행에 모일수록 저는 점점 더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두 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없던 힘도 불끈불끈 났지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까맣게 몰랐네요.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생각된 점은 남편이 야근이며 주말 근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딱히 가져다주는 월급에 큰 차이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수당이 왜 이렇게 적냐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일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냐며 화를 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말이 친한 친구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이 너무 적었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수당을 전부 다 친구가 일하는 은행에 적금으로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당장 제 눈으로 확인을 하자 했겠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만간 얼마나 모였는지 액수나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야 집을 사기 위한 계산이 나올 테니까요. 저희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통장은 제 소관이 아니었어요. 물론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저한테 넘겨준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도 안 해봤고요.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월급을 넘겨주면 제가 따로 남편 용돈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살림을 사는 거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려고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애들 용품도 웬만한 건 새 거보다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중고로 구입했고요. 특히 식비를 아끼려고 20분이나 걸어가야 하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만큼 저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로지 내 가정의 미래만 보고 저 딴에는 참으로 열심히도 살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와중에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고들 하죠? 저도 여자지만 진짜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날은 마침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친정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차가 한 대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주로 영업일을 하는 남편이 가지고 다니고 주말에는 주로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그때도 남편이 저희 친정에 다녀온 지가 제법 되어서 오랜만에 같이 가주었으면 했는데 남편이 하도 피곤하다고 해서 쉬라고 했었거든요. 전날에도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안쓰러워 차마 억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고 다시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다 되었더군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애들이 차 안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내려와서 같이 안고 가자고 전화를 하고는 저는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문득 룸미러 위쪽에 달린 블랙박스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에 남편의 휴대폰이라던가 컴퓨터에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다 보니 워낙 저장된 번호도 많고 또 모르는 번호로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쳐다볼 생각도 안 한 거죠. 물론 의심이라는 것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근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블랙박스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뭐에라도 홀린 듯 저는 블랙박스 속 영상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영상 속에는 차가 서 있는 듯 풍경이 멈춰 있었는데 남편과 웬 여자의 다정한 대화가 오고 가더군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이상한 짓까지 하는데 순간 뒤에 애들 생각이 나서 황급히 꺼버렸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내려와서 차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애들을 안고 올라가는 남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하지만 애들 때문에 일단 참았죠. 그리고 모르는 척 블랙박스 영상들을 따로 저장을 해두었어요. 당연히 남편 핸드폰도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마도 전부 다 알아서 지웠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게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블랙박스 영상 속의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외도 증거가 되고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애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겨두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맡기고 시댁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캐물어보지도 않던 남편이네요. 저는 모두에게 남편 외도 사실을 다 까발리면서 이혼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싹싹 빌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도 엄청 놀라신 듯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시고는 저한테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연신 때리면서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들께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이게 전부 자식 교육 못 시킨 자신들을 탓하랍니다. 대신 딱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 영업거래처 직원이라고요. 한 번 두 번 스쳐 지나다 보니 자꾸 눈이 가게 되었고 결국 최근에야 관계가 발전된 거라며 절대로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랍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면서 말이에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친구 핑계대면서 제게 숨긴 수당이었어요. 분명히 그동안 야근이며 각종 시간 외수당들 역시 그 여자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길래 친구은행 들고 있던 수당을 현금으로 찾아오고 회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수당 내역서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바람핀 남편을 봐준다는 여자들을 욕하고 다니면 다녔지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되다는 주의였거든요. 하지만 문득 두 딸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이었고 비록 아빠가 자주 놀아주지는 못했는데도 지네 아빠라면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남편에게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다시 준 거죠. 미쳤다고 욕하실 분들도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막상 제 입장이 돼보면 모질게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그 모든 게 저의 그릇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은 병들대로 들어버린 상태였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내 집 한번 마련해 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걸 아는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돈 없다고 하시던 태도를 바꾸시면서 제법 큰돈을 보태주셨거든요. 그 덕에 제가 원하던 동네로 이사도 가게 되었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인생이 지옥 같은데 말이죠. 그냥 상처 위에 밴드를 붙여놨을 뿐 그 속은 계속해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그 일이 있고 1년 동안은 정말 끔찍한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괜찮다가도 한 번씩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상상을 하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나마 아무것도 모르는 두 딸만 바라보며 1년 넘게 버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하루는 시누이가 전화를 하더니 지금까지 비밀로 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자신도 며느리인데 도저히 같은 여자로서 양심의 가책이 심하다고 저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랍니다. 이야기인즉슨 시부모님이 사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의 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씩 시부모님 댁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시누이한테 애를 봐달라고 했던 모양이고요. 저는 신기하게도 화가 났거나 놀랍지도 않았어요. 무미건조하게 시누이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시누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양심 고백을 한 만큼 신빙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남편과 그 여자가 헤어질 때만 해도 둘 다 임신 사실은 몰랐대요. 하지만 저한테 걸리고 나서 곧바로 이별을 했는데 그때 여자 쪽에서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무슨 생각에선지 혼자 낳아서 길렀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요? 결국 안 되겠으니 저희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아기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에 시부모님이 당신들이 키우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데 아니 노후 즐기시겠다며 죽어도 황혼휴가는 못하겠다 하시던 분이 손자는 또 키우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이미 알고 있다고 나중에 아기가 조금 더 크면 그때 자연스럽게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는 말을 듣는데 근데 말이에요. 시누이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나요? 한 번 이혼할 뻔한 기회를 놓치고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의 배다른 자식을 시부모님이 키우고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았달까요. 신우와의 통화를 끝내고 그대로 남편 멱살 잡아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미리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당황하시더니 그게 전부 다 저한테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였던 겁니다. 아무튼 남편과 애들 데리고 시부모님 댁에 불시에 기습을 했죠. 가는 동안 남편 전화기는 제가 뺏어버렸기 때문에 시부모한테 연락도 못했고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도 없대요. 아주 갓난애기 분유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는데 아기를 업고 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는 사진부터 찍어버렸습니다. 딱히 증거로 쓸 생각은 없었고 나중에라도 수틀리게 나오면 친척들한테 전부 다 뿌릴 작정이었죠. 사실 가는 동안 어떻게 따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제 입이 아프겠더라고요. 누군가 그랬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요. 자기 아들 바람 피운 거 한번 눈 감아준 며느리잖아요. 그럼 업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남편만 거기에 두고 빠르게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자문을 구했던 그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죠.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그 여자까지 제가 그들에게 받은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그냥 늙음하게 황혼휴가 잘하시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돈 보태주신 덕분에 위자료도 충분히 챙기겠다 연장을 질러줬네요. 실제로 남편에게 재산 분할은 당연한 거고 위자료까지 제법 큰 돈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여자에게 걸었던 상간녀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당시에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덕분에 남편만 더 뒤집어 쓰게 되긴 했네요. 아무튼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했어요. 매월 찔끔찔끔 받으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록 두 딸에게 상세한 내막은 지금 말 못해주지만 조금 크면 하나하나 말해줄 계획입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하지만 아빠가 아빠 자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도 저를 이해해주겠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누구보다 믿고 따르던 저였는데 바람 피운 남편을 봐주다니 저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딸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